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영상 중에 이제 점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던 중복되는 답변들만 제가 이번에 따로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신 거 첫 번째, 점은 어릴 때 뺄수록 좋다 맞나요? 점은 일단 발생을 하면 점점 커지기도 하고 점점 깊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되죠. 따라서 점이 생기자마자 최대한 빨리 빼주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흉터에 대한 회복력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뺄수록 점을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어리더라고 하더라도 아기 때 막 신생아 때 2살 때 이럴 때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1살, 2살 때 그때 빼진 않지만 일단 레이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취연고 바르고 통증을 참아낼 수 있을 정도 나이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점 중에 이제 선천성 모반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큰 점들이 있어요. 덩치가 뭐 몇 센치, 뭐 몇십 센치까지 클 수 있는 점인데 그런 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큰 병원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점을 뺀 자리에 다시 점이 생길 수도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점은 표피층에만 있는 점, 표피층, 진피층에 걸쳐 있는 점, 진피층에 있는 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고 깊이 있는 점일수록 빼고 나면 재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이 제거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점이 생긴다기보다는 처음엔 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진피층에 남아있던 점이 슬슬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빼고 나서 몇 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진피층에 있는 점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점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빼서 제거를 하거나 도저히 제거가 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점 제거 시술에 위험한 자리가 따로 있나요? 위험한 부위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점 같은 경우는 피부에만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레이저를 해도 위험한 부분은 없어요.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경우는 진피층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위치에 따라서 잘 안 빠지는 점이 있는 경우 존재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피부가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 피부와 이 피부가 약간 달라요. 지구에 보면 판 있잖아요. 각각의 대륙이 판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피부도 판과 판이 붙어 있는 데다 보니까 이런 경계 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어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 위험한 부분은 없고 굳이 위험한 걸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피부를 레이저로 제거하지 않고 이제 점을 수술로 제거할 때 수술은 피부를 잘라서 없애는 거다 보니까 진피층 아래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일정 부분에서는 신경을 건드릴 수 있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수술하는 선생님들께서 잘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점 제거 후에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맞나요? 우리 피부는 다치고 나면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막 만들어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되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화상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부가 내가 화상을 입었네, 내 피부를 지켜야지 하면서 또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염증 후 색소 침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상처를 났을 때 햇빛이 쪼이게 되면 더 심하게 발생하겠죠. 상처는 안 되다가 햇빛까지 오니까 빨리 햇빛을 막아야지 하면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일단 상처가 난 피부는 최대한 햇빛을 피해줘야지만 색소 침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점을 빼고 나서 재생 테이프를 붙여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재생 테이프 붙였을 때는 자연사한테 굳이 바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많이 바르니까 상관없지만 꼭 발라야 되는 거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듀오덤을 떼고 나서 막 다친 상처가 초기 흉터인데 그때 자연이 쪼이게 되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잘 발라줘라.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2달 가까이 바라 말씀을 드리게 돼요. 하지만 점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환자분이나 원장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듀오덤을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듀오덤을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언제부터 바르는 게 좋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지가 생긴 후부터 바르라 말씀을 드려요. 딱지가 생기기 전에 바르면 그 자외선 차단제가 상처난 피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재생연고를 바르다가 딱지가 다 앉고 나면 그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깊은 점을 시술하고 나서 살이 튀어나왔는데 이거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표피층과 진피층에 걸쳐있는 점을 만약에 제거를 했어요. 점을 레이저로 제거하다 보면 진피층의 일부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일부가 남게 되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 올라오거든요. 그럼 자라 올라올 때는 볼록 튀어 올라오게 돼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까만색 점이었어. 왜? 그 표피층에 있는 점은 까만색으로 보이고 진피층에 있는 점은 살색으로 보이는데 싹 뺐더니 표피층은 다 없어지고 진피층만 남은 거야. 그러면 까만색이 살색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흉터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피층에 있는 점이 남아서 올라오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흉터가 아니라 점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빼던지 아니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드물게는 그게 실제로 흉터인 경우도 있겠죠. 점을 뺐던 자리에 흉터가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흔하진 않겠지만 흉터로서 올라온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몇 개월 지나면 점점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약간 흔하지 않은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쪽 쌍꺼풀 쪽 점은 빼면 흉터가 질 우려가 크다. 막상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레이저 시술을 해보면 가장 흉터가 안 남는 부분이 눈 주변이에요. 눈은 수술을 해도 수술 자국이 잘 안 남고 레이저를 해도 별로 흉터 남지 않아서 오히려 눈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단 수술을 할 때 눈은 최대한 가려야 되겠죠. 눈에 너무 가까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시술을 하지 않고 눈을 가리는 물질을 눈에 넣어놓고 나서 시술을 하기도 해요. 여기 눈썹에 있는 것도 돼요? 그거 눈썹에 있는 점은 솔직히 좀 문제가 돼요. 눈꺼풀과 달라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얇고 눈썹 같은 경우는 피부가 두꺼워요. 두꺼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 있는 점들이 보면 깊은 점들이 많아요. 피아나리만큼 튀어 올라온 점들도 많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눈썹은 뭐 얕은 점은 문제가 안 되고요. 잘 빠지는데 깊은 점은 무슨 문제가 있냐? 점을 빼버리면 그 자리에서 눈썹이 안 나와요. 주변에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눈썹에는 작은 흉터만 나도 티가 확 나는 이유가 그 자리에 눈썹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눈썹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흉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고 빼실래요 마실래요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정확치는 않지만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예전에 피부과 학회에서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점을 관상학적으로 보는 왜냐면 저희가 점을 빼다 보면 어떤 환자분께서는 요 점은 이제 복점이니까 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강의에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 가려져 있는 점은 복점이래요. 눈썹 같은 경우는 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 숨겨져 있는 점이라는 거죠. 그 복점이라고 해서 굳이 뺄 필요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의학적이네요. 정확치는 않아요. 저도 정확히. 정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제가 오라큐 TV입니다. 입술에 있는 점도 제거가 가능한가요? 이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역시 눈꺼풀과 같은 현상이겠죠. 입술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술에는 점이 더 잘 빠져요. 다른 데보다. 실제로 눈꺼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생이 잘 되는데요. 실예로 입술 뭐 부르트거나 다치거나 뭐 구멍 나거나 한 점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되게 잘 아물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아물잖아요. 피부에 비해서 훨씬 더 재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흉터 없이 잘 빠지는 편이에요. 입술 같은 경우도. 점을 빼고 파인 흉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쵸. 점을 빼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파이는 경우예요. 솔직히 다른 부작용은 문제가 되지 않죠. 어떻게든 다시 해결하면 되니까. 파인 흉터는 다시 살을 채워 올린 흉터 치료를 해야 돼요. 삭제? 프락셀도 있고 도트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 어쨌든 간에 파인 부분에 대한 치료 방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레이저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채워 올리면 되고요. 정 안 될 때는 수술적으로 또 제거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파였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하실 이유는 없는 게 진피층에 있는 점을 빼면 원리적으로 봤을 때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점을 왜 빼느냐? 제 판단으로 봤을 때 점보다 흉터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빼는 거예요. 비록 흉터가 남았지만 그 점보다 더 밉지 않다고 하면 뺄 만한 가치가 있겠죠. 때문에 환자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흉터가 생기겠지만 지금 모양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 흉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 가능해요. 점 크기가 많이 큰데 이것도 제거 가능한가요? 여기서 많이 크다라는 기준이 환자분마다 틀릴 것 같아요. 되게 옛날 캐릭터죠. 오소방. 오서방 정도면은 한 1cm에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5cm는 못 넘어. 5cm 엄청 큰 거니까 그 정도 점은 레이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오서방 점은 튀어나왔잖아요. 굉장히 깊은 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서방 점이라고 하면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점도 존재하죠. 5cm, 10cm 점도 존재하죠. 아까 얘기했던 선천성 모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솔직히 레이저는 좀 치료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도 보통은 2번, 3번 나눠서 시술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팔 같은 데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수술을 해놓으면 흉터가 너무 크게 생겨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레이저를 조합을 해서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많이 흐리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 점을 시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돼요. 점의 크기도 고려해야 되고, 위치도 고려를 해야 되고, 깊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치료받는 친구의 나이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고려사항을 비교를 해서 어떤 치료가 좋을지를 환자분과 약간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6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이제 1000명을 막 갓 넘은 상태가 됐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좀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약간 놀랍기도 하고 약간 즐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오락교 TV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